사주로 사주 가지고 그 사람의 가계도를 파악하는 방법. 네네. 이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가 이렇게 이제 연월은 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네. 연주, 월주, 일주, 그다음에 시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은 이 연주는 이 사람의 이제 연주를 알고 싶어요. 연주 이 사람의 이 가계도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네. 월주는 이 사람의 이제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네. 여기는 부모궁이 부모의 궁이 부모궁이고 요거는 그 이제 뭐 조부모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나의 궁이고 이건 이제 자녀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 사주에서는 조부모 궁가장은 어떻게 파악이 돼요. 네네. 근데 조부모 궁도 정확히 파악하려 그러면요. 어떻게 뭘 돌려는 우리 조부모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요게 이제 조부모의 일주가 되죠. 이게 요게 이제 조부모의 조부의 이제 뭐 일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 시주를 이렇게 앞으로 돌려요. 아, 그러면 요게 그분의 월주가 돼요. 네. 이 조부모 월주가 돼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대충 뭐 했던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요 일주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네. 이분이 업종이라든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음,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파악하면은 정확히 왜냐하면은 요 연주한테 월주는 자녀가 되잖아. 이게 자녀궁으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이제 사주를 또 뽑아내는 겁니다. 내 사주에서만. 네. 네. 그러면 우리 부모궁의 월주 이거 요 시주를 땡기면 우리 부모의 이 업적이라든가 이 규모를 알 수 있어. 요 시주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조부모가 손자를 낳으면 이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 사주에서 내 자녀궁은요 우리 저 부모님의 이 승패를 결정하는 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우리 이 월주 입장에서 일주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결혼시켜 가지고 빨리 손자보게 하는 겁니다. 음, 다 괜히 그런 게 만나고 부모들이 결혼 안 한 그 자녀 있으면 맨날 결혼을 하고 닥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분들의 네네. 전체적인 모습을 확정 짓는 것이 이제 시주가 되거든. 네. 그래 우리가 보통 사주 팔자를 볼 때 몇 월에 몇 시에 태어났냐 물어보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어, 몇 월에 몇 시에 태어났냐. 우리는 결국은 이 시주라는 것은 내 개인의 일생으로 봤을 때는요 나의 내면적 욕구예요. 네네. 내면적 욕구가 되고 나의 개인적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시주는. 그 다음에 월주는 나의 일생으로 봤을 때 나의 외향적 그 위치라든가 어떤 외향적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건 뭐 사회적 활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 활동성.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일주라는 것은 결국 뭐야 이 월주라는 요 사회적 모습과 예? 사회적 모습 속에서 나의 시주가 나의 시주의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잘 접목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음, 결국 요거는 그걸 어떻게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는지예요. 이게 일주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일주의 숨겨진 마음을 안다는 것을 시주를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우리 자식놈이 지금 속으로 뭘 꿍꿍이 속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걔 시주만 보면 돼요. 네. 그러면 거짓말 못 해요. 네. 그거를 알라고 얘가 그러면
간단해요. 내가 잠깐 얘기해 줄 텐데, 이게 뭐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일주가 되고, 이게 이제 월주가 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내 자녀의 의식이고 인식이란 말이야. 얘가 자녀의 의식, 인식은 얘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잖아요. 네. 그게 시주예요, 시주. 시주. 그러면 요 어떤 생각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심리 상태잖아요. 심리 네. 상태고 행동 방식이잖아요. 네. 요 연지의 삼합으로 가지고 12신사를 파악하는 겁니다. 거짓말인지를 한번 볼까요? 그 선생님의 자녀분 아무 분이나 시주 하나 불러봐. 시주 하나 불러봐. 시주. 임자. 얘가 임자잖아요. 예? 네. 네. 그 아이의 띠가 무슨 띠예요? 용띠. 진토잖아요. 네. 그럼 진토란 말이야. 그럼 신자에서 삼하면서 이 자수는 이 장성살입니다. 네네. 그럼 얘의 숨겨진 욕망이라 개인사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장성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응? 장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대장군이거든, 장군. 응? 왕, 뭐 이런 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네. 그런데 이 자수장성이라는 거, 자수의 기본적인 12신살은 뭐냐면 이게 연살이거든요. 아니, 제살이에요, 제살. 예? 네. 그럼 얘는 네. 자기가 태어난 본명성 가지고는 장성살인데 그 모습은 이 제살의 형태를 띈다는 거지. 즉, 제살은 스스로, 이 제살 다른 말하면 수옥살이라는 거는요, 어디에 이제 네. 폭 처박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외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남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또 장성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지니까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에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도움을 주려고 할까? 네네. 그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얘 심리 상태는, 그리고 행동 방식은요, 아직 갈등 구조예요. 자수는 뭐예요? 임기가 바뀌니까 혼돈의 상황이잖아요. 임수가 자수에 있다는 거지. 이 수기가 해자축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혼돈의 상태라는 거지. 네. 얘 심리 상태, 행동 방식은 명확히 나와요. 요거와 네. 또 일간이 갖고 있는 또 삼합이 있어요. 요거 두 개 딱 플러스 하면요, 거짓말 절대 못 시킵니다. 일간이 뭡니까? 무술이요. 무토잖아요. 요거는 무토는 네. 병화랑 똑같이 지어서 을병에서 이거는 이 화삼합이라는 화삼합. 네. 화삼합에서 자수는 뭡니까? 정확하게 자수는 뭡니까? 제살로 걸리는 겁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화삼합의 자수는 제살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세상을 자기 스스로 거기서 나오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절대 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진토가 딱 외부적 도움을 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개살이잖아요. 얘는 네네. 자진과 신진이라는 이 삼합적 요소가 있고, 자수는 또 뭐랑 또 해자축과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삼합 또는 방합으로 나오는데, 얘는 여기 연지가 진토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에 해수라든가 하나가 있으면 얘는 삼합과 방합이 혼란스러운 거고, 여기에 그냥 신금이라는 게 있으면 깔끔한 겁니다. 네. 얘가 해수나 축토가 있냐 이거죠. 다른데. 다른 지지 해수, 축토 있냐 이거죠. 그 옆에가 저기 뭐야, 진토인데? 그러니까 해축이 없죠. 네. 그럼 얘는
이제 삼합으로만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회적 활동성이라든가 뭔가 물질을 추구하려는 거, 뭐 행동적 방식. 여기에 해나 축이 있으면 삼합과 방합이 서로 어떻게 비틀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그냥 진진으로 있으니까 뭐야 그냥 그 삼합으로만 이렇게 지금 연결됐다는 겁니다. 응? 그럼 얘의 이 자수의 이 장성사를 끌어들 수 있는 것은 그 진진이라는 이 삼합적 요소로 끌어가는 겁니다. 진진은 전부 얘한테는 뭐야?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이고 진토 자체는 월살 개념이거든요. 월살과 화개살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월살과 화개살이. 월살이 이제 월살은 뭐한가에 자격이란 뜻이 자격. 월이 이게 담장월자거든요. 담장월자는 뭐 나의 내부적인 자격, 아직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게 월살이에요. 네.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화계자 보니까 뭐야? 정신적 자격을 갖추는 아이입니다. 정신적 자격을 갖추고 이제는 쓰겠다는 아이입니다. 어디다 연월에다가 이런 식의 심리 구조를 갖고 있던 거죠. 12신사를 배우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행동 방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뭐 거짓말 빼박입니다.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거짓말 시키길래 당신 남편 없는데 왜 남편 있다가 나한테 거짓말 시키냐고. 나중에 실토하는 거죠. 제발 이 사주 상담할 때는 다 오픈하면서 얘기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항상 중요해. 사람들은 이제 뭐 숨기면서 너 잘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하면은 걔는 뭐 그냥 뭐 알아맞히면 개풀이 알아맞히면 딴 데 가서 보시고 그러는 거죠.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런 개념적 요소가 좀 있다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봐봐요. 봐봐요. 우리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학문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어?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명리라는 걸로 파악할 때 가장 기본되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임수입니다. 임수. 임수가 한번 간목의 형태로 한번 변합니다. 그래서 간목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한번 뭘로 변하니까 병화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이건 뭐니까 병화는 살아있잖아. 이건 뭐야? 병화는 뭡니까? 네. 확장했네, 확장적이네 이겁니다. 또 뭘로 변합니까? 경금. 현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뭐니까 완성했네. 완성했네. 그리고 다시 뭐야? 임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임수는 뭐야? 결국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최상의 미래가 되는 건데 똑같아 그 모습이. 여기 임수는 뭐야? 이제 수고했네입니다. 수고했네. 이겁니다. 결국은 임수는 결국 뭐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임수를 우리는 뭐라고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수 옆에 이렇게 금이 있다는 것은 얘는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요? 수고했네, 수고했네. 근데 임수 옆에 금이 없으면은 이제 뭐 절처봉생으로 드럽게 뭐야? 살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단계가 뭐야? 이게 개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임수가 개수라는 활동성을 얻어야만이 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목으로 변했으니까 이 개수도 뭐야? 을목으로 이렇게 변했으니까 똑같이 활동성입니다. 살아있음을 드디어 표현하는 게 을목입니다. 응? 그러면 임수가 병화로 변했으니까 여기도 뭐야? 이 정화라는 어떠한 이러한 활동성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다시 뭐야? 경금으로 완성됐으니까 여기 다시 신금이라는 이렇게 활동성. 결국은 요 개수, 을목, 정화, 신금은 뭡니까? 임수가 변해가는 그 하나의 과정의 역할을 하는 뭐야? 활동적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사주에서는 뭐부터 우선적으로 찾아야 돼요? 목금. 수부터 무조건 찾아내요. 수. 어, 네네. 수부터 수. 무조건 찾아내야죠. 그럼 이 수가 과거의 수인지 미래의 수인지부터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아, 과거의 수인지 과거의 수인지 미래의 수인지를. 음, 요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갑을 찾는 겁니다. 목을. 반대로 목을 찾은 다음에 수를 찾아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요 과정을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이 수화는 동일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목금도 역시 동일한 거래요.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느냐가 요게 바로 이제 토라는 겁니다. 토. 네. 그러면 토는 뭘 의식하고 인식하는 겁니까? 토는 목화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토는 목화와 금수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네. 토라는 것이. 근데 구분하는 방식이 무토는 귀토는 이거는 상대 중심으로 이건 나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건 토는 목화와 금수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가 목화를 가졌다. 그럼 네. 토는 뭘 목화를 이미 인식했잖아요. 네. 그럼 토는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생각할까요? 금수로 행동하고 그렇죠. 네. 갖고 있으니까 이걸 금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걸 이렇게. 반대로 토가 금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화로. 어? 목화로 바꾸어서 행동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목화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토가 작용이에요. 토작용. 그럼 이 토가 목화를 금수로 바꾸고 금수를 목화로 바꾸는 그 과정이 무조건 토입니다. 토는 이렇게 무조건 개입되는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항상 뭐야? 모든 것을 이 수의 어떻게 수의 변화 과정을 어떻게 살폈냐? 목, 화, 금수로 살핀 겁니다. 여기에 이 토가 이렇게 개입되는 거죠. 결국 모든 변화 과정, 목, 화, 금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심리 상담할 때 네. 왜 그 사람의 가계도를 파악하는 거면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현재 이거 그 사람이 그런 걸로부터 이제 생겨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네. 거예요. 그 수가 그 원천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 원리 때문에 지금 선생님 이 수업이 좀 이해하기는 좀 응. 편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걸 뭐 그냥 현재만 보는 거야. 내가 경금일간이라는 현재만 중요시하는 거야. 경금일간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은 경금은 어디서 왔냐는 거야. 저기 갑부터 쭉 출발해서 온 시간이 경금인데 우리는 경금 하나만 네. 보고 이 경금 안에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음. 하여튼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일간은 다 의식 세계요, 인지요, 인식 능력으로서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면 사주체 네네네. 주인공은 뭡니까? 사주체 주인공은 뭡니까? 정신으로는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이 수가 되는 거고, 네. 행동으로는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아, 목이 되는 거잖아. 네. 정신으로는 수가 주고, 행동으로는 목. 그래서 수를 갖다가 기라고 하는 거고, 목을 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변해서 병화가 되면은, 화가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맞지 목도 뭐야? 금이 돼. 금이 되는 겁니다. 네. 요겁니다. 그래서 이 수를 우리는 충 에너지라고 해요. 충 충.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를 다른 말로 하면 무라고 합니다. 무. 어? 네. 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면 유라고 합니다. 유. 네. 근데 요 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여기는 뭐가 계속 충하고 있는 겁니다. 유에는 항상 뭐가 움직이고 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해서 충동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목을 우리는 상이라고 합니다. 상. 그다음 금을 우리 태라고 하는 겁니다. 태. 이거는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느냐. 이거 아직까지는 뚜렷함이 없다. 뚜렷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 이 금은 뭐 태니까 뭐야? 뚜렷해졌다. 이런 겁니다. 뚜렷해. 그래서 요걸 우리는 아직까지는 미생이라 미생. 요거는 뭐야? 완생이라고 하는 거. 완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쓰고 상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 음. 저 충자는 충전할 때 충이랑 충돌할 때 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 충만하다의 충자입니다. 충만하다. 네. 없는 것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텅 비었다는 겁니다. 동이라는 네. 것이.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꽉 차 있고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실체는. 그래 우리 동이라고 하는 거야. 동. 이런 겁니다. 뭐 충돌하기 아니고 뭐 뭔가 가득 차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뭡니까? 자꾸 뭐가 밖으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우려고 하는 거 동. 동입니다. 이렇게 요것들을 다 관장하는 게 뭐 토가 이거를 어떻게 모으는 집도 있지만 퍼트리는 산도 있다는 거죠. 집산입니다. 그 토가 가장 이중적입니다. 토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죠. 왜? 수화와 목금을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집은 뭐냐? 집은 뭐를 집하는 겁니까? 뭘 모으는 겁니까? 수와 목을 모으는 겁니다. 산은 뭡니까? 그 모은 것을 뭐야? 화와 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퍼뜨리는 겁니다. 수, 목, 즉 충만하지만 안 보이는 거고
그것이 나왔지만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을 모아서 네. 있는 것으로 하지만 막 움직여서 뭔가 이 동태, 우리가 저 사람의 동태를 파악하라. 이 동태라는 것이 다 그 의미예요. 저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라는 거지. 그래서 화금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토는 수목을 모아서 뭐로? 화금으로 퍼뜨린다. 이런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네. 이런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면은 되게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공부하시겠죠. 조금 편안한 어떤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이 병활간이야. 이 사람의 의식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세계와 인식 능력을 한번 봅시다. 의식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활간이야. 병화는 간목과 을목의 시간을 품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걸 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병화는 뭐야? 이 간목과 을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경금. 확장하겠다는 거야. 네네. 확장하겠다. 이 의식적인 확장적 성향이 되게 강한 아이입니다. 네. 그럼 이 인식 능력은 뭘 보겠습니까? 경금을 보겠죠. 그렇지. 인식 능력은 뭡니까? 네. 얘 인식 능력은 뭘 찾겠습니까? 금을, 금을 찾는. 토와 금을 찾는 겁니다. 네. 토는 어디에다가, 금은 무엇을 만들어낼까? 무엇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왜? 얘는 가불이란 시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네. 확장,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좀 어떻게 드러날까? 무엇을이 뭐야? 무엇으로는 정해졌죠? 뭡니까? 목을. 목을. 그래서 항상 포커스를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입니다. 뭐 어디에는 뭐가 돼? 미래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는 뭡니까? 현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소리 바뀌었다. 어디에가 현재, 어떻게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현재를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꿈꾸고 그럼 거기에 과거에 무엇. 결국은 과거와 미래는 동일한 겁니까? 동일하지 않은 겁니까?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겁니다. 네. 그럼 어디에는 이 현재가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한 거예요. 즉 네. 목이 금으로만 간 건데 이거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라는 현재가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그래서 이게 육하원칙이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다 풀면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라는 어디야? 현재에서. 예? 어떻게라는 뭐야? 미래를. 무엇을이라는 과거. 그래서 무엇이라는 우리는 재료라고 하는 거야. 재료. 어떻게라는 것은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 네. 뭐 어디서라는 거 뭐야? 환경이나 환경 또는 터전이 되는 거. 터전. 우리는 이제 어떤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활용 능력.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한테 도구는 뭐지요? 화한테 도구는 뭐예요? 도구는 목, 도구는 금이죠. 금, 재료는 뭐가 돼요? 목, 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식체계는 토가 되는 겁니다. 수한테 재료는 뭐가 되죠? 금이 되고, 금, 도구는 뭐가 돼요? 목이 되는 겁니다. 인식체계는 뭐가 돼요? 토가 되는 겁니다. 토, 그래서 우리는 화토 동근이라고 하고, 수토는 뭐라고? 합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토 합일. 화토 동근 수토 합일. 화와 토는 항상 같이 움직이지만 수와 토는 서로 뭔가 협력해야 돼. 합의를 봐야 된다는 관계예요. 아, 네. 화토는 항상 무슨 같이, 말인지 한참 생각했네요. 화와 네. 토는, 화와 토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고 수와 토는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이제 용어 자체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금목은 재료로 쓰일 때가 있고 도구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30분이 50분에 이제 2교시 하겠습니다. 네. 예.